네, 교수님. 예,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단체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는 정말 귀한 단체이고, 또 저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함께하는 그런 단체인데, 단체장님들 뵌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오늘 함께 장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장애학이라고, 우선 제가 오늘은 장애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한번 쭉 설명을 제가 하고요, 제 나름대로. 그리고 질문이나 코멘트라고 할까? 서로 토론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단체장님들 장애학 내가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김용목 목사님. 김용목 목사님은 장애학 언제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한 5, 6년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관련해서 저희 단체에서 선교 특강 하면서 장애학 교수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소재현 회장님은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네, 미래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맡아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강의도 하시고, 여기 단체장님들 지금 한 16분, 저까지 한 15분 정도 지금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단체장님들도 여쭤보니까 절반이 안 되시잖아요. 장애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생소한 그런 학문 분야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장애학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한 그런 학문 분야인데, 미국이나 영국도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이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장애학회가 있어요. 한국장애학회라고 하는 학술단체가 있는데, 이 한국장애학회가 만들어진 지가 한 6, 7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생소한 분야이고, 장애학을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장애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생긴 게 3, 4년 전인가 그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지고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장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향후 장애학에 근거한 장애인 서비스 또는 장애인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논의를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하신 거지. 봐봐, 집으로 가서 봐. 그래. 모르겠다니까 지금 나 영상 회의하는데 지금 말이 알겠어. 가야 돼. 아유, 하여튼 감사해요. 예, 돌릴게요. 이거 맞아. 뭐가 어떤 거?
정 교수님 음소거 돼 있어요. 정 교수님 음소거 돼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이 사진, 여기 이 사진, 여기 한 여성분이 계시죠? 이분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아무 분이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모델 같은데요. 패션 모델. 우리 단체장님 댄스 금방 강사. 댄스 강사. 예. 이 사람의 직업은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인데 실제 모델이에요. 실제로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여기 있는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은 뭐냐면은 영국의 BBC 방송 있잖아요. 영국 BBC 방송에서 패션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패션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인데 패션 모델을 지망해서 그 컨테스트 경연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BBC 방송에 탑 모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집으로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집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 결선에 진출한 그 6명의 여성들입니다. 영국에서요. 이게 벌써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영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 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기 이 장애인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장애인은 이제 팔이, 오른쪽 팔이 절단된 그런 장애인이고, 이 여자는 왼쪽 팔이. 그렇죠? 이 여자는 어디에 장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게 물어보면은 거의 다리가 없다 그러시는, 다리가 여기 가려진 거고, 여기에 이 사람이 팔이 불편한 사람이죠. 팔이 의수를 하고 있죠. 의수. 예, 맞아요. 의수. 맞습니다. 의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장애인은 어디가 불편한 장애인인 것 같아요? 이진수 요 목사님. 사진으로는 모르겠네요. 미모의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모요? 이진수 목사님 어디 팔 아니에요. 이진수 목사님은 맞히실 것 같은데. 시각인가요? 예, 아니에요. 시각장애. 와우 있잖아요. 와우. 인공 와우. 예,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예. 그다음에 이 장애인은 이제 다리에 의족을 하고 있죠. 예, 이러한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섹시하네요. 섹시해요? 섹시하지 않아요? 섹시하죠. 그렇죠? 섹시하단 말이에요. 섹시하단 말이에요. 아름답죠. 자, 장애인도 아름답단 말이에요. 장애인도 아름답다. 장애인도 섹시하다. 원래 이거 보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나온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복장 자체가 약간 파티 복장 그 심사 과정이고, 란제리 심사도 있어요. 그래서 속옷 심사도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패션 모델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워킹 그것도 심사하는 게 다 아주 엄격하게 해요. 근데 그 란제리 심사한 그 사진을 보면 되게 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아름답고 장애인도 섹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 장면이 정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모델이라고 하면 모델이라고 하면요.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현상 또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모델이다 그러면은 그 모델이 되게 보기 좋고 모범적인 거를 우리가 흔히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걸 표준이 되고 누구나 다 닮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모델 하면은 비장애인만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장애인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장애인도 모델이 될 수 있고, 모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상의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이고요. 정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상을 비장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애는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장애도 정상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본 그 프로그램, 그 이제 영상인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장애학에서 던진 질문이 정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 두 번째는 장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장애란 무엇인가? 그거랑 유사한 질문들이 뭐냐면, 장애는 어떻게 장애가 되었는가? 장애는 왜 장애가 되었는가? 장애인은 장애인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죠.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장난감을 사주겠는가? 여기 보면은 이게 장애인 장난감이에요. 장애인 인형. 여기 보면은 이 인형은 의족을 하고 있죠. 의족을 하고 있고, 여기 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인형, 그 다음에 시각장애, 신지팡이를 들고 있는 인형,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아인 인형, 또 워커를 끄는 그런 지체장애 인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형은 지금 흰지팡이를 들고 있는 시각장애 인형이죠. 그 다음에 이 인형은 이 와우를 끼고 있는 청각장애 인형이고, 이 인형은 이제 안면장애가 있는 인형이죠. 자, 이러한 인형들을 자녀에게 또는 뭐 손자, 손녀에게 사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잘 안 제가, 사죠. 예? 잘 안 사죠. 진병진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병진 선생님은 왜 안 사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뭐 이게 아까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반인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통 물건을 사잖아요. 뭐 사더라도 편견이 우리 속에는 이렇게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선뜻 뭐 사주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른 분들. 이동철 선생님은 어떠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예,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번 예. 것은 내용을 아직 숙지를 잘 못했어요. 아, 예. 예. 이게 제가 이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경로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경로대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런 장난감을 사주겠느냐 그랬는데 이 사진이 나오자마자 권사님들이 그러시네요. 권사님들이 혀를 차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그러면서
이거를 왜 손자 손녀한테 나 사주기 싫다는 거예요. 사주기 싫다고. 근데 되게 솔직한 생각이시죠, 그렇죠? 솔직한 생각입니다. 교수님, 이 사진이 국내에 이런 인형들을 국내에 팔고 있습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이게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예. 이게 근데 보세요. 우리는 왜 이런 인형을 자녀나 또는 손자 손녀에게 사주는 것을 되게 망설일까? 우리는 왜 망설일까? 그거를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이 영상 보면 또 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10살짜리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가 주인공인데 생일 때 인형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And finally tonight here, our persons of the week. A special gift for a little girl, and you're about to see what happens when she opens it up. Her parents hoping she would see 부모님이 herself. 생일이라고 Our persons 이게 of the 사주는 week. 거거든요. 인형을. 13 얘가 동생, million 여동생. views and counting tonight. The moment this little girl carries the surprise into her older sister, 10-year-old Emma Bennett of Texas, was waiting. 이 아이가 장애인이죠, 그렇죠? 의족을 하고 있죠. You're gonna love it. Her little sister, so excited, she tells Emma, read the letter first. Emma's doll. Dear Emma's. What? You gotta be kidding me. No. Emma was beside herself with joy. She opens the doll and pulls it out. It has a prosthetic leg, and she is suddenly overcome by the moment. Her mother, her father, the whole family in on it, all hoping Emma would feel more included. I love you. Tonight, her family telling us she has slept every night with that doll, even taking her to school. Emma has had a prosthetic leg since she was 9 months old after surgery for a rare birth defect. It never stopped her. And it turns out a team at A Step Ahead Prosthetics helped the family, fitting that doll as they've done for so many children already. And Dad asking Emma if she has a message. What do you say to the people? Thank you. Tell him thank you. Thank you for making a doll like me. A doll that hasn't left her side. And so we choose Emma Bennett tonight and that team that helped. 자, 이거 영상을 보셨는데,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모는 왜, 저 엄마 아빠는 왜 저 인형을 선물해 줬을까? 두 번째, 저 10살짜리 소녀는 저 인형을 보고 왜 울었을까? 저기 들어보면은 저거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잤다는 거예요. 같이 침대에서 저 인형이랑.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울까요? 저 아이는. 오영신 사무국장님. 왜 이렇게 울까요? 자신과 같은 입장의 인형을 봄으로써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됐다. 어떤 게 위로가 됐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어떤 게 위로가 됐어요?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위로가 돼서 울었다. 동질감을 느꼈죠. 동질감을 느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 아이가 말하는 대로 자기와 같다고 하는데 그 인형을 인격화한 그런 동질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형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치시켰다고요? 네. 근데 왜 울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장애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어쩌면 일반적으로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시각차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인형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다. 그렇게. 자,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여자 아이들이 얼마나 인형을 좋아해요? 그렇죠? 인형을 좋아하는데 그 대부분이 아니죠. 100%죠. 100% 인형이 다 비장의 인형이잖아요. 그렇죠? 비장의 인형인데 비장의 인형을 보면서 이 10살짜리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 같은 인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했었을 거라고요. 인형이라고 하는 건 되게 아름다운 것이고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인형은 뭔가 사고 싶은 것이고 갖고 싶은 그런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비장애라고. 비장애, 장애가 없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비장의 인형을 사준 거예요. 비장의 인형을 사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나와 같은 인형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까 우리가 모델이 장애인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 영상은 이제 레고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그 레고 이게 이제 피규어라고 하잖아요. 피규어, 인형들, 레고 인형들에 나타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장애인들의 모습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휠체어 모습도 똑같고, 그 다음에 바퀴가, 이 휠체어 보세요. 이 바퀴가 움직일 것 같아요? 바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봤을 때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휠체어를 만들어 줘라. 그래서 레고에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난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소재훈 회장님께서 이런 인형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에 저는 못 봤어요. 저는요. 그 못 봤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레고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사회잖아요. 사회, 인간 사회에 장애인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1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엔에서는. 그러면 레고 피규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장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 레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거라고, 또는 있어도 애써서 보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장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자, 자폐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단체장님들 시설에 자폐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대학 교재에 자폐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특수교육과 학생들이다, 또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다,
또는 재활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자폐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대학 교재 이렇게 나와요. 사회적 관계의 손상, 의사소통과 언어의 결함, 낮은 지적 기능, 감각 자극에의 비정상적 반응,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특성. 그러니까 자폐인들을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폐인들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하지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폐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 뇌의 기능이 비자폐인하고 자폐인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폐인들은 감각 자극이 되게 예민하죠. 되게 예민해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자폐인데 저야 뭐 지금이야 이제 같이 안 살아가지고 그렇지만 제 동생이 늘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저한테 형님 눈부셔 형님 눈부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얘는 왜 저런 얘기를 늘 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시각 자극이 엄청나게 이제 예민한 거지. 이 뇌에서 시신경이 엄청나게 예민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어떤 자폐인들은 청각에 되게 너무 예민하거나 또는 뭐 신체 감각이 예민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자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자폐인들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Six, seven, eight, nine. Take my hand. No, Alex. It's fine, isn't it? I'm not naughty. I'm autistic. And I just get too much information. 예, 이게 이제 자폐인들이 보는 세상이죠. 자폐인들은 정보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비자폐인들은 걸르걸 거르고 그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자폐인들은 엄청나게 그 뇌신경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자폐인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작년인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자폐인들, 그러니까 이게 자폐는 선천적인 거니까요. 이게 태어나가지고 보면은 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3년 동안 뇌가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자폐인들의 뇌 발달 속도가 비자폐인들 비자폐 아동들에 비해서 몇 배가 빠르대요. 이 뇌 발달하는 게. 그만큼 이제 예민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폐인들의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하고 왜 저러냐,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여기 보면은 자폐소녀 칼리 이야기라고 하는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좀 길어요. 다 못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을 뭐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회장님께 이 강의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 회원분들께 공유를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유튜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유튜브 영상이 뜨니까.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자폐소녀 칼리 이야기예요. 자폐소녀 칼리 이야기인데 칼리라고 하는 자폐소녀의 이야기인데 이 영상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자폐인이에요. 막 우리가 흔히 하는 문제 행동하고 막 예?
와 방방 뛰고 하는 그 여자 소녀의 이야기인데, 이 소녀가 그러니까 언어로 우리가 쓰는 그 글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폐인 속에 있었던 그 생각을 분출을 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많이 볼 수 있는 그 중증 자폐인이에요. Now, what may be the most remarkable coming out event we've ever seen? A little girl is unable to speak a word or connect to the world around her in any way, or so everyone thought, until she turned 11 and suddenl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BC's John McKenzie has the story of a girl breaking out of her own body. You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me. When you can't sit still because your legs feel like 이 자폐 소녀가 하는 얘기죠. 두 다리가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고 수백 마리의 개미가 팔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 같다. 자폐인이 느끼는 그거. 이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소통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자폐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they're on fire, or it feels like 100 ants are crawling up your arms. How is it that these powerful words came out of this flailing body? People look at me and assume I am dumb because I can't talk.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to this 14-year-old who was written off as mentally deficient, something that may help unlock the mysteries of a baffling disorder. What do I want? I want to be like every other kid. But I can't, because I am Carly. Born in Toronto, Canada, Carly Fleischman was 2 years old when it became clear she was not keeping up with her twin sister Tara. When you're told your child is going to be developmentally delayed, that they might achieve the developmental level of a 6-year-old, it's like being kicked in the gut. When Arthur Fleischman and his wife Tammy learned the diagnosis was autism, they expected the worst, that the twins were headed in different directions. And how bad did it get for Carly, those first few years? Awful. Part of her delays prevented her from... And all the doctors would say, you're the parent. You should do as much as you feel you need to do for this kid. Carly, stand up. The Fleischmans were on their own. Experts told them. And if you're not getting results with one approach, you move on and you try something else. You didn't give up. You pushed Carly. Ceaseless rocking, flailing arms, and tantrums hid any trace of it. Worse, she couldn't speak. Not a word. I did not have any expectation that she would have a fluent form of communication. Dr. Nicole Walton Allen is a clinical psychologist who led Carly's therapy program. Her profile was that of a child who was severely autistic and more than likely moderately mentally retarded. And did you ever think about institutionalizing? So, of course, you start thinking about, how can you give up your kid? In years, Carly's progress was excruciatingly slow. That is until one day 3 years ago when Carly was...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뭐 진척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느 날 11. She ran to a computer for the first time, and what happened next was a breakthrough so profound it would finally pierce Carly's silent, secret world. And she was quite distressed, and she starts to spell H-U-R, and it was like T, hurt. And then a little bit later on, she spells H-E-L, and we kind of pushed her to finish, and she puts P, so she spells help. Afterwards, she sort of got up, went behind the couch, and she threw up. 그래서 컴퓨터 자판으로 도와달라 H-U-R-T, 저 아프다 H-U-R-T하고 help H-E-L-P를 쳤다는 거예요. 11살이 됐을 때. 그래서 뒤에 가서 소파에서 이제 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동생도 글자를 알고, 자폐인들 중에 이제 글자를 아는 자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의사소통을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글자도 알고 표현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요거 알고 부모들이 놀라가지고 얘가 우리가 시체말로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바보가 아니고 말도 할 줄 아는구나, 말을 이해할 줄 아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약간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판을 쳐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칼리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자폐인들이 물론 그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 나라들 가 보면은 자폐인들이 뭐 박사도 많고 그다음에 뭐 교수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걸 들었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학 교재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장애학적 관점으로 자폐인을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안 해요. 그냥 자폐인이라고 하죠. 자폐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신경 다양성 관점에서 이 뇌의 신경 다양성 관점에서 대안적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사고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폐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손상되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하지만 장애학적 관점에 의해서 자폐인들을 정의하는 것은 대안적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사고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폐인 중심의 이 행성인 지구에서 자폐인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 자폐인들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사회 환경이 갖춰지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는 거죠.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이런 정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청각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미국에 있는 마서즈 비니어드 섬이라는 이 섬이 있거든요. 이 섬은 여기가 그 마서즈 비니어드 섬입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인이에요. 유전자가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는 청인들은 전부 다 수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인이 아닌 거예요.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이 섬에서는. 그래서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단지 언어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벙어리라고 그랬죠. 청각장애인. 근데 농아인들은 청각장애인이란 말보다는 농아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고 농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농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아자, 농할 때 아자가 말을 못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농인들이 말을 못하진 않잖아요. 수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화 언어 기본법에도 한국 수어라고 하는 것이 공식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법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청인 중심의 세상에서 청각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어떤 생각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장애학에서는요. 그래서 장애학은 여성학이랑 되게 비슷한데 장애학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사전을 보면 찾을 수 있는 여성학의 정의거든요. 여성의 입장에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연구하고 성별의 사회적 구성을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여성학은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에 서서 지식을 생산함으로 소수자의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학을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장애로 바꾸면 돼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연구하고 장애의 사회적 구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장애학에서 장애인의 입장은 생물학적 장애가 아닌 장애 불평등 체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이 서 있는 자리를 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게 고정적으로 원래부터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그 장애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장애학이 비판하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은 단체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개별적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료적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장애의 원인을 어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에
두는 것. 그거는 이제 개별적 모델이라고 하죠. 사회적 모델은 사회가 제대로 장애인을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모델인데, 장애학은 이 사회적 모델이 좀 더 발전해 가지고 나타난 그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은요, 기존에 있었던 의학, 작업치료, 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 등과는 다른 접근을 취해요. 좀 더 근본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또 장애는 어떻게 사회에 출현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디서는 장애인 것이 어디서는 왜 장애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대 조한진 교수님이 내놓은 장애학의 정의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규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며 장애인에 의한 참여를 중시하는 학문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완벽한 정의는 아닌데, 완벽한 정의는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학적 분석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이 우리한테 던지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정상이란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허구일 뿐 아니라 어쩌면 폭력일 수 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 다음에 비정상을 억압을 하고 그거를 폭력을 가하는, 그동안 여성학이 여성 억압의 사회 구조를 밝혀내면서 결국 해방을 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학은 장애 억압의 사회 구조를 나타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해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장애학 관점에 의한 장애 정의인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등의 장애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제2조 1항에 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정의를 보면 이거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신체나 정신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올바른 정의가 아닌 거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애인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여기 이제 사회적 요인까지 추가가 돼서 조금 더 장애를 넓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장애인 권리 협약,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그게 명확히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개인 내부에 있는 손상과 그다음에 사회 환경, 또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또는 장애인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이, 제가 사실 오늘 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강의 말고 장애인 권리 협약을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장애학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장애학을 먼저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장애인 권리 협약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터디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여 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강의안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장애신학에 대해서, 장애신학의 유명한 그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애신학자 중에 미국의 유명한 이슬런드라고 하는 여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에모리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장애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번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번역이 빨리 돼야 되는 책인데, 영어로 Disability Theory예요. Disability Theology.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영어 제목이 뭐냐면, 원서 제목이 The Disabled God이에요. The Disabled God.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장애신의 장애신. 장애인 하면은 The Disabled잖아요. The Disabled God 하면은 장애신이라고 해요. 장애 하나님. 우리가 장애인이 있죠? 하나님이 장애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떠올르면 뭘 생각하냐면 비장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무슨 장애를 갖고 있겠어? 하나님은 비장애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에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예수가 자신의 장애 입은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인답니다. 손과 발에 지체장애를 입었잖아요. 장애. 예수님, 그렇죠? 지체장애. 그 책을 읽어보면 His impaired hands and feet이라고 해요. 그의 손상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장애 신을 계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장애 신은 하늘에서 온 신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격에 계시다. 우리의 인격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한 인격체가 장애의 경험과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라고 하는 경험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양립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온전한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이상. 아무런 티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건데 장애신이 완전한 신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장애인 예수를 제자들이 보고 놀라요.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장애신을 우리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 우리가 장애인을 보고 놀라는 거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장애는 이상한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아라. 장애는 인간의 무수한 개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상성 개념, 아까 정상이 무엇이냐? 모델은 비장애인만 모델을 할 수 있다. 장애인 인형은 흉한 거다. 이런 생각들. 그거는 비판받아야 될 생각이다. 비장애 신만 가정하는 편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 NIV 성경을 읽어보면 It is I myself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저는 그 헬라어를 몰라가지고 이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나인 줄 알라. 장애의 신이 온전한 신인 줄 알라. 신이라고 하는 궁극적 절대적 개념과 장애는 양립 가능하며 그러한 인식이 우리를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 인도한다. 장애인이 온전한 인간인 줄 알라. 우리 사회의 담론과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 있는 이상적 인간성과 장애는 양립 가능하며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쓴 글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 장애학의 어떤 정신, 장애학이 추구하는 바를 잘 나타낸 시라고 생각을 해요. 속도라고 하는 이원규 시인의 시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인간들의 동화책에서만 나온다.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인간의 동화책에서만 나오죠. 만약 그들이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토끼와 거북이가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이마저 인간의 생각일 뿐 그들은 서로 마주친 적도 없다. 거북이가요, 바다 거북 같은 게 바닷속에서 시속 10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엄청 빠릅니다. 거북이가 바닷속에서는.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를 먹으며 빨리빨리 자라게 한 딸기죠.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 생각한다. 왜 100m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100m 늦게 달리기.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500년 뒤 저의 푸른 그림자로 아예 꼬린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느티나무는 천천히 그리고 아예
그 출발선과 꼬린 지점까지 다 합쳐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토끼장에서 자란 토끼들아 모여라.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토끼장에서 자란 그런 토끼들이죠. 인위적이고 우리 100m 늦게 달리기 시합을 벌여보자. 꼬린 지점은 없다. 너희 삶이 저마다 눈부신 꼬린 지점이다. 라는 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장애인 중심의 세상에서 어떤 하나의 꼬린 지점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쪽으로 향해서 막 바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는 나쁜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되게 상대적인 것이고 장애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하나의 개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장애학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장애인이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회장님 어떻게 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까요? 질의응답도 되고 뭐 코멘트도 좋고 좋습니다. 아까 장애 레고에 대해서 그 채팅창에 김용욱 우리 목사님이 지체 장애인 레고는 나와 있다고 채팅에 올렸더라고요. 네. 아, 휠체어 레고가 있군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어떤 장애인 레고가 나와 있는지 조차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주간보호, 그룹보험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성장은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냥 친구로서 같이 그냥 성장을 같이 뭐 부대끼면서 같이 놀고 성장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레고나 인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아까 전에 제가 자기 자녀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이 장애 인형을 사줄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에서 저는 안 될 것 같다. 지금 저는 장애인이거든요. 예, 교수님. 예. 장애인 본인이면서 제가 그 생각한 이유가 아직까지 만약에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걸 줬을 때에 뭐 아까 전에 선물을 받았던 그 친구가 뭐 울었던 감정이 여러 가지가 뭐 있었겠지만 비장애 자녀에게 만약에 사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게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문화도 그죠?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에 장애인 문화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 사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거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큰아이가 5살 때에 저희 기관에 제가 이제 대표로 갔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장애인 가운데 절단 장애인들이나 손이 뒤틀리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5살 꼬맹이 여자애가 자지러지면서 울은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봐왔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환경들이 비장애인이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나서는 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괜찮긴 한데 왜 같이 성장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이제 아까 전에 뭐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근데 그나마 제 아이들은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실은 일반 대다수, 그죠? 일반 대다수는 아직 이런 환경을 접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속에 핑배 있는 가운데에 이런 어떤 그 장애 인형을 판다하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운동이나 어떤 계획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선교 단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통합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실은 잘 안 되지 않나요? 물론 그걸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 갈 때에 문화적인 충격도 저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병진 단체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우리 한장선 단체장님들이 이거는 사실 좀 이상적인 그런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명을 한 것 같고, BBC에서 했던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아직도 우리나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체장님들하고 이 생각을 이제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우리가 조금씩 사역 현장도 그렇고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분양 사이트에서 춘천에 계신 분이 피레니즈 그 이제 애완견을 이제 분양을 하겠다고 내놨는데, 다리 하나가 앞다리 하나가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이 장애인 시설 내에서 함께 이제 생활하면 뭔가 친구와 같은, 아까 우리 감정이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질까 좀 궁금해 여기면서도 또 좋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네. 이게 한쪽 팔을 이제 농기계에 의해서 절단이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장애인 그 노인 시설로 이제 전원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개를 보고 너무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 본인 처지하고 이제 너무 닮았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걔를 보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또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그 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되어진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 할 때 80명이 장애 가족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발달 장애인이 강당으로 하도 이제 쫓아와서 예배를 방해하니까 이제 성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문을 열고 나도 이제 들어가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고 이렇게 문을 잠가 놨었는데, 그럼 같은 이제 그 엄마들이 자기도 발달 장애 아동을 갖고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애 안 보고 뭐 하냐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또 그 대하는 태도가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한편은 뭐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비슷한데도 우리 아이는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투는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특별히 인식을 개선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이 좀 더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단체장님들 정말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만 자주 뵈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렇죠?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광주의 한국신람 선교회 김용목입니다. 다음에 우리 한장선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기념품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요, 장애 인형을 만들어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선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한 2개 주십시오, 회장님.
고맙습니다. 박찬진 진경회장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권리 협약 강의해 달라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이 채팅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장선이 좀 전에 김용호 목사님 말씀처럼 장애인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자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그 총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선이 이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을 위한 그 옛날 그 몬테소리 교재를 얘기했는데 뭔가 말씀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교재, 교부제, 뭔가 레고도 좋고 그런 어떤 도구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도 늘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PPT를 활용도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특수교육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극처럼 설교를 하면서 대상자를 바로 이렇게 지정해 줘가지고 만화로 된 그림을 다 보여주고 역할극을 하게 한 거죠. 역할극을. 그래서 그 역할극을 이제 그걸 아는 이제 우리 장애인에게 그걸 읽어주고 그 말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역할극을 나누어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그 관심이라든지 홍도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무튼 제가 한정선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정선이 특별히 우리가 좀 접근하기 어려운 또 이런 부분들을 한정선이 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자문위원이시니까 교수님도 동참해 주셔서 좋은 그런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교수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좋은 아까 전에 그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장애 신학 아까 전에 장애 입은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게 참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장애 신학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번역이 되고 또 논문 써서 발표하기도 하지만 실은 뭐 먼저 앞서서 뭐 해외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고 한 데가 저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 단체 장들 거의 다 뭐 목사님들이고 또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장애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면 교회 내에서도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토대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좀 용이하거든요, 실제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장애 신학이 좀 빈약한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오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하나 느낀 게 뭐였냐면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분은 정의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이신 그분이 이 땅 인카네이션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순간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병에 갇힌 것과 똑같다. 우주에 갇히면서 이 지구에 갇히면서 병에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을 만드셨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거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그 순간 그것이 다 막혔다는 거죠. 인간이 몸을 입고 그게 바로 장이었다는 것을 이분은 정의를 내리면서 저도 좀 쇼킹했었거든요. 그래 아마 제가 아까 전에 교수님이 소개했던 이 책도 좀 읽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언급해 놓고 있지 않을까. 오늘 교회 가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볼수록 이런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시간 되시면 이 책을 빨리 번역하셔서 우리나라에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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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포럼 중에는 우리 교수님 106개 단체 중에 왜 26단체밖에 참석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일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은 우리 한장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을 비워두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정지훈 교수님에게 감사의 박수로 답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오후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안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